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아직 단 한 번의 후회도 느껴본 적은 없어. 다시 시간을 돌리는데도 선택은 항상 너야. 오늘도 하루도 너는 힘들었는지 애써 감춰보려 해도 나는 봤어. 예, 오늘은 신해철 특집입니다. 이제 벌써 고인이 된 신해철을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을, 특집 방송을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은 넥스트 시절에 나왔던 앨범이죠.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아마 이게 동성동본 연인들의 어떤 그 사랑을 다룬 가사 같더라고요. 잠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듣다 보니까 정말 슬프네요. 일단 제가 방금 이제 제 블로그에 일단 글부터 먼저 썼습니다. 일단은 그냥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냥 신해철을 기억하면서 제가 뭐가 느낀 점들, 이번 신해철의 죽음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얻게 된 점, 뭐 어떻단 말이 좀 이상하죠. 무언가를 상실했는데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상실에는 어떤 어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점들을 이제 블로그로 어쨌든 냉정하게 잘 써서 남겼는데, 정작 신해철의 이렇게 음악을 이제 들으니까 정말 이 목소리가 갑자기 너무 그립네요. 네. 물론 이 음악은 영원히 남겠지만 그냥 이 신해철이라는 존재의 부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우리에게 그 슬픔으로 다가오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슬프게 진행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럴 생각도 없고, 사실은 너무 심파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생각보다 저는 이제 신해철과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 세대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34살이에요, 여러분. 제가 8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신해철을 처음 알게 된 건 이제 초등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 이제 신해철의 이제 안녕부터 이제 쭉 이제 그 신해철의 역사와 함께 어쨌든 같이 자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제가 블로그에 제목을 이렇게 썼거든요. 신해철의 죽음을 통해 알게 된 2015년 30, 40대의 영웅의 부재라고 이제 썼습니다. 즉 2015년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지금 저를 비롯한 30, 40대에게 신해철의 죽음이 굉장히 큰 어쨌든 이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신해철을 음악적으로 좋아하는 10대, 20대 아이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뭐 요즘 뭐 그 슈퍼스타 K든 K-팝 스타든 여러 가지 이제 경연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예전에 훌륭한 어떤 가수들을 카피하고 따라하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다르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50대들한테는 어떻게 신해철이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30대와 40대 초반의 세대는 분명히 우리가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내고 우리의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던 게 바로 신해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해철의 부재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나름 제 분석을 담아보는 글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할 생각인데요. 일단은 저와의 관계 사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틀어드렸던 음악도요, 사실 저한테 되게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음악입니다. 이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는, 여러분 이제 제가, 전혀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전혀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혀 예상 안 하시겠지만, 한때는 저도 굉장히, 노래를 좀 한 노래 불렀다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노래 연습도 안 하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가요도 잘 안 듣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그렇게까지 이제 좀 가까이 하진 않고 있어서 점점 오히려 실력은 확실히 퇴보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오히려 여러분 저는 노래방 세대 이전이거든요. 노래방이 제가 중학교 2, 3학년 때 처음 우리나라에 생겼고, 노래방이 활성화된 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활성화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10대들한테는 노래방을 떼려야 될 수 없죠. 어른들만 뭐 술집 끝나고 2차, 3차 갈 때 노래방 가는 게 아니라 10대 아이들의 이제 가장 놀이터로서 각광받는 게 오늘날 노래방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근데 그 노래방의 가장 최대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이미 초등학교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무슨 학예회 시간이나 아니면 뭐 그냥 무조건 쉬는 시간이나 어쨌든 막 선생님이 갑자기 막 노래 한번 불러봐라라고 할 때 항상 시켰던 바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초딩 때 무슨 노래를 불러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요즘 막 현아의 막 그런 섹시 댄스를 막 꼬마애들, 여자애들도 막 춤추듯이,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제가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이상은의 담다디를, 춤까지 춰가면서 막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은의 담다디도 되게 좋아해서 아마 전체 막 추석 때나 설날 가족 모임, 대가족들 다 모일 때 막 노래 부르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노래방 세대 이전에는 여러분 반주가 없잖아요. 노래방이 생기기 전까진 항상 거의 다 모든 노래 경연대회도 아니죠. 장기자랑 할 땐 다 무반주였죠. 그러니까 무반주를 중심으로 항상 노래를 연습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00번 이상의 노래를 불러봅니다. 집에서 늘 노래 연습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도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그리고 또 어떤 곡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 신해철의 곡들도 사실 계속 굉장히 그때 초등학교 때요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와서 노래 불러봐라고 하면 당시에 넥스트의 도시인도 있었고요. 도시인도 분명히 초등학교 때 제가 불렀던 기억이 나요.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그거 있죠. 그쵸.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판을 보면서, 이런, 약간, 양질은 이상한, 야릇야긋한 어떤 이상한 랩들이었죠. 근데 이제 굉장히 그 시대상을 잘 그려냈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지만, 가슴속에는 모두 다른 마음, 각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신해철의 어떤 독특한 곡이었는데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마침 물론 이제 신해철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어쨌든 신해철의 그 데뷔곡이었죠. 안녕. 그죠. 물론 무한궤도의, 그죠. 그대에게는 명곡이, 최고의 명곡인데, 여하튼 이제 신해철 아마 솔로 앨범 1집에서 나왔던 그 안녕이 당시에 가요 톱10에서 오랫동안 1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죠. 굉장히 어떤 베이스 사운드였나요? 뜨든 이런 거 있죠. 약간 전자음악으로 만든 것 같았는데. 선물 가게의 포장지처럼 예쁘게 꾸민 미소만으로 모두 반할 거라 생각해도 그건 단지 착각일 뿐이야. 부드러운 손길, 달콤한 속삭임, 내가 원한 것은 그것만은 아니었지.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이 아니야. 내 환상일 뿐. 이런 거였죠. 네. 어쨌든 무반주를 갑자기 불러보니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 가사를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옛날에 진짜 많이 부르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은 제가 학예 때 안 불렀습니다. 왜냐면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분은 안 믿기시겠지만 나름대로 그룹을 결성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랑 또 남자의 친구 둘이 있었어요. 이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김춘수. 춘수라는 애가, 이름은 촌스러운데 얼굴은 되게 드래곤볼의 트랭크스 닮았거든요.
그 김춘수라는 애가 이 신해철의 안녕을 끝내주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 노래는 부르지 않았던 이 친구가 하기에 때 이 안녕을 부르는데 정말 여학생들이 그냥 뻑 가버렸던 그때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그 후렴구는 난 이젠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아 나 이젠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 없어 하면서 그 유명한 랩이 나오죠. Fanny's always terrible 뭐 이런 그죠? 저 아직도 그 가사 모릅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5학년이 당시 때 여러분 제가 저희 초등학교 5학년이면 몇 년도니까 막 이제 그 뭐죠? 제가 88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죠? 이제 막 90년대 이제 막 지나갔을 때니까, 당시에 뭐 영어가,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전혀 모를 때거든요? 지금이야 영어를 뭐, 유치원 때부터 애들이 영어를 배우지만, 저희 때만 해도 영어는 중학교 올라가서야 ABCD를 배웠으니까요. 그때 이제 근데 제 친구가 완벽한 그 본토 발음으로 영어를 불렀던 거죠. 영어 랩을요. 근데 이제 물론 귀로 듣고 그대로 발음을 써서 했던 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영어 랩에 정말 그 반 여학생들이 와 그냥 뻑 가버렸던 그런 곡이었죠. 안녕, 그죠? 그리고 그 친구, 그 김춘수라는 친구가 그 다음에 불렀던 곡이 이제 재즈 카페를 그새 익혀가지고 또 신해철의 재즈 카페를 불렀고요. 나중에 이제 그 저희 백원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원열이, 춘수, 그리고 저랑 셋이서 이제 그 삼국지에 마치 그 유비 관우 장비처럼 뭐 도원의 결의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셋이 노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이제 셋이 우리 한번 해보자. 각자 따로따로들 장기자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셋이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불렀던 곡이 바로 그때는 신해철 곡이 아니라 뭐죠? 비 오는 날의 수채화를 불렀죠. 그 뭐죠? 갑자기 가수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여하튼 예.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제가 이렇게 첫 소절을 부르고 파트 나누는 거죠. 세 파트로 나눠서 부르고 나머지에 후렴구 때 다 같이 떼창으로 그죠? 세상 사람 모두 다 그러면서 많이 그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만 오면 선생님이 시켰었어요. 야, 너희 나와서 비 오는 날 수채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하면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왔고요. 중학교 올라와서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흰기와는 연인들 아까 틀어드렸잖아요. 그 곡을 언제 했냐면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중3 때 갑자기 학생부에서 연락이 오라는 거예요. 학생부에서 갑자기 저를 불러서 호출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당시에 이제 학생부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고 이랬던 학생이기도 해서 또 뭐 내가 잘못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갑자기 학생부 주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조종일이, 너랑 뭐, 패거리 몇 명이 뭐 노래 잘한다며, 이번 뭐 스승의 날 애국조회 때 하나 불러. 뭐 이렇게 갑자기 정말 신기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희 세대는 알겠지만 여러분 애국조회 때 가요를 부르는 일은 없잖아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요즘 애국조회도 잘 없죠. 저희 때 애국조회를 꼭 했잖아요. 뭐 월요일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애국조회 하면 당연히 장엄한 애국가가 나오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지루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있고, 대충 그러면서 교가 부르고 끝나잖아요. 근데, 당시에 저희 중학교가, 그래도 새로운 시도였는지 그런 건 했었거든요.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엘레강스한, 무슨 플룻 부르는 애들, 뭐 좀 바이올린 부르는 애들, 그런 클래식 악기 하는 애들을 끝날 때 뭐 한 곡씩은 이렇게 가끔씩 뭐 이렇게, 그죠? 연주하게 하고 하는 경우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 그대로 당시에는 그 세속가요죠. 이런 가요를 부르게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그 후로도 저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일무이하게 그 스승의 날 기념 행사로 이제 끝나고 한번 불러봐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또 노래하던 같은 멤버 친구들이 있어요. 저랑 같은 이제 동창들은 알겠지만 김정욱이라고 그래서 정욱이라는 음악을 정말 하고 싶어 했던 가수 지망생이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그래서 저랑 늘 노래 연습 같이 했던 정욱이라는 친구랑 또 규호라는 테니스 치던 친구가 있는데, 테니스 선수. 규호랑 셋이 또 같이 또 극히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연습했던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선곡 자체는 저는 몰랐던 곡인데, 정욱이라는 친구가 워낙 그 노래를 다방면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이 곡을 선곡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연히 무반주였습니다, 여러분. 제 중3 때도 뭐, 무슨 MR을 구한다거나 이런 건 상상도 못 했기 때문에요. 당연히 무반주로 노래를 불렀고요. 근데 그 무반주이기 때문에 더 목소리가 중요했었죠. 잘 불러야 됐고. 그래서 이제 무반주로 아카펠라로
실제로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파트를 성부를 나눠가지고 이 초반부에 나왔던 이 힘겨워하는 연인들 그거를 불렀죠. 굉장히 재미있는 기억이었습니다. 정말 떨렸고 전교생 앞에서 부르니까 뭐 정말 떨린 건 아닌데 너무 많으면 오히려 덜 떨리거든요. 근데 여하간 굉장히 햇빛이 장렬하는 그 운동장 구령대 위에서 셋이서 그 안 좋은 시설 마이크를 갖고 불러 제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단 한 번의 후회도 느껴본 적은 없어. 다시 시간을 돌린대도 선택은 항상 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중학교를 마무리하네요. 그러니까 신해철의 곡은 결국은 제가 왜 서태지 특집으로 서태지를 사실은 이런 문화 분석, 문화 해석에서 서태지 분석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 신해철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 신해철의 안타까운 사고 속에서 정말 신해철을 다시 회상하니까 신해철도 바로 내 학창시절과 함께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곡들을 제가 싫어했던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영향력 있었던 곡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해철이 그만큼 히트곡이 많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지금 이제 신해철의 죽음과 함께 다시 또 떠오르는 나라라 병아리도 있었죠. 그래서 그건 진짜 기타 곡으로 정말 또 너무 좋았던 곡이죠. 그래서 유년 시절에 어떤 죽음을 알게 했던 그 사건, 그 사연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신해철의 명곡인 나라라 병아리, 그걸 이제 신해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죽음을 직접 본인이 경험함으로써, 그쵸. 어떻게 보면 그 시절, 그 세월의 어떤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네, 그리고, 어쨌든, 나라라 병아리도 좋은 곡이었고, 여러분 사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신해철이 그 모노크롬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일상으로의 초대 있죠. 테크노 음악으로 나왔던. 그죠. 그래서,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가사 틀렸나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하면서 굉장히 그 테크노 사운드가 너무 좋았거든요.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뭐 이런 거였는데 여하튼 예, 그 정말 좋은 곡들 많았고 정말 그 있습니다. 물론 참 고등학교 때 제가 노래방에서 신해철 곡을 또 많이 불렀던 레파토리 곡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또 그거네요. Here I Stand For You죠. Cause here I stand for you. 난 너를 지켜가겠어. 그 김세환 기타가 막 나오고. 이 곡은 또 그거죠. 고음 처리. 뒷부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이제 고음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 샤우팅으로 지르는 것도, 그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아주 쉽게, 그죠? 음역이 올라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히어라인 스탬프로 이제 음역이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바로 그거죠. 모든 남자들이 그 노래방에서 막 고악을 질러대는 쉬즈곤이죠. 스틸아웃의 쉬즈곤을 저도 연습을 했었고 나중에 결국은 음이 올라가긴 합니다. 지금도 쉬즈곤을 부르긴 했는데 물론 쥐어짜는 소리로 겨우 올라갔지만 여하간 이제 그런 어떤 그 10대 때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 급격하게 노래방을 안 가게 되고 또 노래 연습도 이제 안 하게 되고 하면서 정말로 많이 음역도 떨어지고 안 좋아졌지만 여하간 여전히 그래도 간간히 신해철의 어떤 좋은 명곡들을 들으면서 위로가 됐던 것도 사실이죠. 자, 이제 어쨌든 제 개인적인 사적인 신해철에 대한 기억이었다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쓴 글을 그냥 읽으면서 끌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냥 하면 좀 차라리 그러니까요. 일단 배경음악을 좀 틀어놓고 해볼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나라라 병아리 그걸 먼저 틀어보고 하겠습니다. 신해철이 맞다. 이 나레이션이 있었죠.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을 아직 네. 어쨌든 저도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해철의 죽음을 통해 알게 된 2015년 현재 이 30, 40대의 영웅의 부재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마왕 신해철이 허무하게 떠나버렸다. 그리고 그의 떠남을 통해서 그는 우리 세대에게
영웅의 뒷모습 혹은 그림자로 다시 다가왔다. 그러니까 신해철이 떠났지만 떠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웅이었다라는 걸 알려준 셈이죠. 그러니까 다시 다가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천히 다가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냥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거죠. 그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계속 읽을게요. 그렇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해철을 그리워하고 추모의 글을 남기고 있으며 그의 지나간 명반들과 행적들을 다시 기억하고 있는 이 시기에 나 역시 이 글 하나만큼은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여러분 어차피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선 저는 신해철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실요. 신해철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학창 시절이었던 그 추억이지 제가 뭐 지금도 신해철을 광적으로 듣고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은 이미 블로그에 전문가들이 많이 남겼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주제는 다른 거니까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이 글을 통해 남기고 싶은 것은 신해철의 죽음이 그간의 다른 연예인들 간의 죽음과는 그 무엇인가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무언가가 달라요. 그동안 안타까운 연예인들의 죽음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뭐 교통사고로 죽었던 권리세양도 있었고, 병으로 또 병산 그죠? 뭐 가수들도 있고요. 다 안타까운 건 다 똑같은데, 근데 이 신해철의 죽음은 그 안타까움과는 뭔가 급이 다른, 그죠? 어떤 이 허무함을 준다라는 거죠. 허무함이 아니죠. 어떤 그 존재의 어떤 결여? 어떻게 표현하기 참 힘든데, 그거를 표현하고자 쓴 글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연예인의 생명이 신해철보다 더 가치가 없다거나 영원히 가볍다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냥 느낌입니다. 그냥 느낌이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나만의 느낌이 아닌 바로 나와 같은 30대 혹은 40대 초반의 세대도 분명 같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분명 같이 느끼고 있는 느낌이라는 그 묘한 확신이 들었기에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신해철의 골수 팬들은 지금 묘한 양가 감정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당연히 어떤 고마운 마음이겠죠. 그동안 크게 신해철에게 관심도 없어 보였던 그 수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함께 슬퍼해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해철의 골수 팬들은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분노 혹은 질투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나만의 신해철인데, 우리만의 신해철인데, 평소에는 신해철이 힘들 때 별로 목소리도 내주지 않았던 대중들이 이제 와서 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이런 행태가 자기들만의 어떤 신해철, 자기들만의 마음을 빼앗기는 듯한 어떤 그 느낌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 역시 바로 그런 광팬들의 분노의 대상이 될 겁니다. 저도 바로 그런 존재니까요. 평소에는 신해철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 갖고 그렇게까지 응원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저는 신해철을 광적으로 좋아한다거나 심지어 평소에 자주 듣는 음악 목록에도 신해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신해철이 나에게 음악적으로 준 영향은 많습니다. 아까 그 학창시절의 어떤 추억처럼요. 하지만 여하튼 나는 지금 이 신해철을 잊고 있다가요, 어쩌면 그렇게 잊고 있었다가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그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안타까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 같은 이 입장의 대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다라는 확신입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왠지 우리 세대, 현재 30, 40대가 이런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닐까라는 나름의 묘한 확신 때문에 이 글을 쓴 거고, 그리고 한 가지 그 깨달은 점을 공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그 깨달음이 바로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신해철은 단순한 뮤지션도 가수도 아니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 세대에게 꼭 있어줘야 하는 상징적인 영웅이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살아있을 때는 알 수 없는데 그의 부재를 통해서 알게 된 영웅이라는 겁니다. 즉 평소에는 영웅으로 인식하지도 추앙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부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존재감인 것입니다. 그는 분명 우리 세대의 영웅이자 거인이었습니다. 혹은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자였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감히 표현하고자 할 건데 그런 어떤 일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기독교인분들은 비난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신해철을 재림예수다 이렇게 우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 어차피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죠. 기독교인들의 원래 삶도요. 그런 본인들이 존경하는 예수님의 삶처럼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삶이 사실 크리스찬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해철은 바로 우리 세대에게 그런 자였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존재였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세대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이기에 신해철이 그런 영웅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자, 70년대 후반과 80년대 태어난 현재 이 30, 40대 층은 초딩 때나 청소년기에 신해철을 만나게 되었던 세대입니다. 흑암의 한국 현대사를 넘어가는 그 과정이죠. 저희가 태어난 시대가요. 태어나고 저희가 자라온 시대가 어떻게 보면 그죠? 독재자 박정희가 그죠? 암살당하고 정권이 바뀌고 광주 민주화 사태가 있었고 또 다른 독재자 전두환이 나타나고 87년 민주화의 봄을 겪어서 초등학교가 되고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죠? 민주화의 봄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태우로 가고 김영삼의 민정정부 그러면서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를 통해서 사실 이제 제 주변에 있었던 그쵸 제 친구 세대들이 억울하게 많이 죽었죠. 그 과정을 겪어왔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이 30, 40대는 일종의 어떤 그 충돌과 끼인 세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완전한 군사독재 시설에서 오직 복종만을 통해 자라났던 우리 아버지 세대와는 다르죠. 우리 삼촌 세대와 다릅니다. 그죠? 60년대 생각은 달라요, 우린 분명히. 그래서 새로운 세대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민주화가 뿌리를 내리는 시대에서 나름의 자유를 누렸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완전하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학교라는 시스템, 복종의 시스템을 여전히 받아들여야 했던 세대가 바로 우리이기도 했습니다.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않았던, 그렇죠? 그런 어떤 역설적인 시대에, 그런 모순적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때 지나친 사교육의 어떤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사교육의 열풍이 불고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여전히 공부해야 됐고, 또 그러다 1997년 IMF가 터지죠. 한국의 외환위기를 어린 나이에 우리는 같이 경험하고 겪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고통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고요. 그 우리는 꿈이라는 걸 접게 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밥벌이가 안 되는 진로를 택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함부로 철학과에 가겠다는 얘기를 할 수 없고, 그죠? 함부로 기초과학을 공부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경영학과를 선택해야만 했던 세대, 경영학과의 열풍을 불러왔던 세대이기도 하죠. 그냥 닥치고 경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취업을 하고 나서도 삶이 결코 여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들 그 소리 들었죠. 대학 가면 할 수 있다. 대학 가서 해라. 음악 하고 싶어도 참고, 밴드 활동하고 싶어도 참아라. 대학 가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공부해서 대학 갔더니 취업하면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계속 꿈이 연장됐던 세대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서 치여 살았던 세대. 우리에게 자유라는 건 고작해야 대학 들어가서 MT하고 술 마시고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여하튼 우리가 또 어떻게 자랐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서 결국은 삶이 허덕이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기에 서태지의 교실 이데아를 들으면서 어떤 반항정신을 잠깐 꿈꾸기도 했고요. 혹은 이승환의 판타지와 같은 어떤 어린 왕자의 어떤 그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현실을 피해가기도 했죠. 무엇보다 우리는 신해철이라는 존재를 앞에 내세워서 그나마 비겁한 우리의 목소리라도 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지금 2015년에 30, 40대는 힘듭니다. 제가 30대, 저만 힘든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럼 제가 정말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하간 지금의 30, 40대는 힘듭니다. 최악의 경제난에 30대가 넘어도 여전히 결혼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제 친구 중에 여전히 결혼 못하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취업은 더더욱 힘들고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이어도 야근을 밥 먹듯 하며 여전히 군대에 있는 듯한 조직의 경직성, 그리고 가족을 여차저차 꾸려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집값 혹은 치솟는 생활비, 양육이 무서워서 결혼조차 포기하는 커리어 우먼들, 이게 우리의 현재 30대, 40대 자아상이 아닐까요? 근데 제 분석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힘겹고 버거운 현실을 도래하게 만든 그 주범들도 어찌 보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지금의 30, 40대가 자초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즉 이들이 정작 20대일 때 힘을 내야 될 대학교 시절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알았을까요?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 세대에게 유리한 그 투표조차 몰랐고 하지 않았던 세대, 정치에 무관심한 게 마치 쿨한 거고요. 시크한 것이라는 이상한 그 철학을 소유하면서 우리 이기적인 자기의 길만을 걸어갔던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길이라고 하지만 그 길조차도 이미 앞세대가 그대로 만들어 놓은 길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길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대로 직행열차로 따라가려고 했지 정작 우리 세대를 위한 싸움을 하지 않았던 세대가 바로 지금의 30, 40대입니다. 대학에 가서 데모를 하는 건 빨갱이고 혹은 시간 낭비라며 전혀 참여하지 않다가 대학 등록금은 그 사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10년간 치솟아 버린 거죠. 그 부담은 지금 어떻게 됐죠? 고스란히 지금 현재 20대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20대, 10대 아이들이 지금 이 엄청난 연 1,000만 원의 학비, 말도 안 되는 학비를 당연한 것처럼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뭐 때문이죠? 10년간 우리 세대가 투쟁을 안 했죠. 사실은. 여러분 대학 투쟁이 아예 사라져버렸잖아요. 등록금 투쟁을 하지 않으니까 대학들이 마음 놓고 올려버린 거죠. 투쟁을 해야 될 때 오직 나의 길이라고 표현하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길, 이기적인 그 길, 거기에 대한 그 죄의 결과가 참혹한 미래를 우리 스스로에게 가져다 준 셈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20, 30대 투표를 어떤 신화를 써버렸죠. 최악의 20, 30대 투표를 만들어냈고 그건 고스란히 기성세대만을 위한 정책과 정치 권력을 탄생시켜버렸습니다. 거기서 고스란히 배제된 채 2015년 지금 그대로 우리는 정말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암담한 세대가 바로 현재 30대, 40대입니다. 자, 근데 왜 지금 신해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해철의 존재가 바로 여기서 저는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묵묵히 자기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어떤 비판에도요. 기성세대에게 쓴소리 날릴 건 다 날리고요. 정치고 문화고 경제고 상관없이 모든 분야를 가로지르면서죠. 마치 노마드적으로 가로지르면서 자기 소리를 내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리가 우리 세대가 하고 싶었던 소리가 아니었는지 저는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정작 신해철이 했던 우리도 사실 신해철 비판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건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성적으로 너무 대담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너무 교육적인 쓴소리가 좀 너무 자기 주관적인 거 아닐까? 라고 우리도 비꼬아서 보기도 했었지만 정작 신해철이 했던 그 소리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 소리가 아니었냐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정작 현실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엄마 말대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앵무새 노릇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가슴속에서 하고 싶었던 그 자세, 그 태도는 바로 그 신해철이 온갖 비난과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대신 하고 있어줬던 게 아닐까. 저는 그거를 오늘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던 바로 이러한 그 투쟁가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보란 끊임없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움직이는 역동성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해철은 철저하게 진보적입니다. 그 진보적인 사의와 실천이 음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요. 그의 음악을 중심으로 격까지 쳐나간 거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섹스에 대한 담론, 교육, 직장, 연애 등등의 모든 분야로 퍼져나갔던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세대죠. 우리 세대의 그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던 그 영웅, 신해철을 잃어버림으로써 우리는 그 신해철을 잃어버림으로써 그의 존재를 깨닫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재가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그래서 다가오는 게 아닐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허무함 있잖아요. 어떤 허전함. 알 수 없는 어떤 이런 이 공허함 같은 게 결국은 뭐죠? 신해철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일종의 우리의 영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은 우리 삶의 대부분 이미 잃어버린 삶인데 그나마 신해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던 그 존재거든요. 그 존재가 상실되는 이 순간 우리는 어디에 기대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된 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죠. 길가에 내버려진 어린아이 같은 어떤 그 묘한 상실감과 느낌, 공포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게 아닐까요? 여기서 문득 같은 세대 음악인인 서태지와 이승환 등이 떠오릅니다.
사실 서태지도 문화 대통령으로서 꾸준히 사회에 영향을 줬고요. 우리 세대에 영향을 줬고 또 그의 어떤 그 음악, 엄청난 그 작사력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서태지와 신해철의 차이가 있다면 서태지는 그의 어떤 신비 전략 속에서 그의 어떤 신비화 속에서 장작 그 음악 안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거죠. 이승환은 어떻죠? 저 역시 이승환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승환도 최근에서는 정치적 목소리를 이제 과감하게 내고 있죠. 저는 이승환이 이제야 알을 깨고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는 어린 왕자의 컨셉이었잖아요. 어린 왕자로서 현실을 도피해왔던 게 사실이라는 거죠. 마치 이 어지러운 세계 너머의 그 꿈의 나라로 우리를 안내해왔을 뿐이지 현실과 싸우는 법을 노래하지는 않았던 게 이승환입니다. 이제 그것을 시작한 거죠. 그런 점에서 신해철은 이미 예전부터 그 싸움을 해왔던 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신해철이 우리 세대의 영웅이었고 거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억압된 원래 목소리를 내던 몇 안 되는 영웅 중 한 명이 사라졌다는 점. 이제는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움직일 것인가? 과연 우리가 움직일까요? 어쩌면 이명박의 독재와 낙검수 열풍, 세월호 사건과 박근혜 독재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몇 년 사이에 벌어졌죠. 이미 그 수많은 30, 40대의 우리의 어떤 정신을 깨우고 있는 것도 그래서 사실입니다. 도저히 두고 보다가 여러분 앞으로 10대, 20대 아니면 지금 진짜 우리 자식 세대에게도 지옥을 물려주게 되는 거죠. 이 꼴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제 30, 40대가 움직이고 있고 30, 40대 투표율도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쟁가인 신해철이 사라진 거죠. 신해철이라는 거인은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 이 매트릭스의 세계죠. 매트릭스 세계에 갇혀버린, 숨어버린,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우리 세대에게 어울린다고 봅니다. 찌질한이죠. 찌질한 우리 30, 40대들에게 가장 강렬한 독서를 그의 존재의 부재라는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 남겨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해철의 어록들과 신해철의 음악들은 이제 다시 기억될 것이고 재해석될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일종의 힘으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재하가 아무리 천재였다 하더라도 요즘 유재하 음악회 있잖아요. 천재 유재하가 너무 젊은 나이에 바로 1집을 내고 죽음으로써 오히려 굉장히 신화가 되어버렸지만 저는 오히려 신해철은 그거보다 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재하는 그저 음악가에 불과했지만 신해철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이미 수많은 족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족적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시작된 거고 그 빛이 이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글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뭐랄까, 정말, 신해철의 존재는 제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물론, 뭐랄까, 말도 안 된다. 너무 과장이다.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저의 그냥 생각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 정도로, 신해철은 단순히 연예인은 아니었다라는 점. 그냥 단순히 연예인이었던 개념이라기보다 우리가 정말로 살고 싶었던 삶,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해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이 이제 그 크롬 일상으로의 초대입니다. 저는 이 반주, 이 전주가 너무 좋아요. 네, 어쨌든 뭐 제가 뭐 더 무슨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튼 신해철 특집은 여기까지 하고요. 신해철의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고인이 된 신해철에게도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좋은 곳에서 또 좋은 세상에서 다시 이 세상을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모든 곳에 있어 널 느껴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운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